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경숙이고요. 이번 세션 호스트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사마다 7, 8분 안에 발표를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연사분들께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나 질문을 실시간으로 회의 진행 동안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사용자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패널 토론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Culture, Communication and Creative Industry 장관님이신 에드 페이시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very distinguished. 네, 감사합니다. 저명한 패널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일곱 분께서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다. As possible for you. 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모두께 흥미로운 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표 중에 박수도 쳐주시고 하면은 아주 활발한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장관, 브라질 장관, 나이지리아 기업인, 한국 기업인, 또 덴마크 규제기관, 일본 규제기관에서 다양한 견해를 개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성 의사 또 반대 의사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어로 모든 세션이 진행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번 세션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번 패널 토론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인터넷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연설에 대해서 $1만이라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지만 전 세계 비즈니스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열어서 서로 교역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서 윤 차관님께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님께 개회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록 차관님. 페이지. 감사합니다. 베이지 장관님.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돼서 저희 한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달하셨습니다. 취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또 그 정부는 창조 경제를 화두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기존의 한국의 경제체제는 제조 중심적인 경제체제였고 산업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0년간 놀랄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또한 고용 관련되는 기회들도 줄어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창조 경제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고 제 생각에는 거의 두 개의 지구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현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을지언정 새로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풍부한 게 바로 사이버 스페이스죠. 다행히 지난주에 ITU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기술 발전 지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나마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의 사이버 스페이스를 점점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는 소프트웨어 지향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더 역동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초등학생,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들에게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올 겨울부터 진행해 나가고자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 측면은 글로벌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특히 서울에서는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이트웨이를 마련해서 공공 서비스 관련되는 여러 부분들 을 갖다가 액세스할 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산업 관련돼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산업 기반으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서 네트워크를 비롯한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든지 내지는 플랫폼 비즈니스,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큐리티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이야말로 이 사이버 공간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있다면은 기운이 떨어져서 비타민이 필요할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사회나 국가에서도 일종의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력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타민 A는 농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증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E는 환경, environment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측면의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또 정보통신이 함께 접목돼서 환경 관련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비타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 비타민 프로젝트는 미래의 비용 절감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복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기간을 인터넷 경제의 첫 해 내지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두 번째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과거 10년 동안은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터넷 경제 체제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착용하신 물건이라든지 입은 옷이라든지 쓴 모자라든지 이것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 커넥션이 제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10년간 일어날 흐름의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의 이슈도 있죠. 엔드투엔드로 생각해 봤을 때요. 사람의 인터넷에서도 보안 문제가 중요했었습니다만 사물의 인터넷에서는 더더욱 보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센서나 장비나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톨러런스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M2M 내지는 사물의 인터넷의 시대에는 그런 보안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ND 말고 S를 더 덧붙이게 될 것입니다. 보안이라는 security도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공간이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GDP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GDP의 12.3%가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출에서 보면은 28% 정도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이버 공간을 앞으로 저희 국가 경제 10년을 내다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차관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국의 교과 과정도 좀 변화시켜서 아동들이 컴퓨터 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 차관님께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하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와 컴퓨터,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방적인 인터넷이 이제는 또 새로운 인터넷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의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순 타자니 씨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패널 멤버들 중에는 제틀래그가 조금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먼저 떨어질 것이냐를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순 씨는 지금 에너지 가득 차 있는 것 같으십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어젯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코크리에이션 허브의 CEO이신데요. 코크리에이션 나이지리아는 영국 신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신탁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I think we're taking a relaxed approach now. Although there is a big pillar in the middle which 예, 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연자를 보시기 힘들겠습니다만요. 포디움에 가서 연단해서 말씀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순 씨께서는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되셨다고 하니까 앉으신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Alright. Yeah, thank you, Minister. 감사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m going to try to stay awake. 저도 좀 깨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힘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나이지리아의 경험을 좀 이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If I get out to what this. 네, 지금 제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될 텐데요. Alright, that's 1 minute out of my time gone. 예, 제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벌써 1분이 흘러갔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2010년도에 저는 공동으로 이 Co-Creation Hub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회혁신센터입니다. 그리고 Co-Creation Hub는 사회 자본과 기술을 적용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getting talented 가능한 그 모든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그 인재나 그 또 각 조직마다 다양한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 발전을 그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번영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 여정의 중요한 그 부분에서 많은 그 기업들에 동참하면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수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경제 번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제가 우수하게 갖춰지지 않는다 할 때는 그 경제적인 과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Okay. Nice, thank you. So it became a reality to us that an important part of driving economic growth is actually good governance. And 그 좋은 그 거버넌스 체제가 있어야지만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그 시민들이 그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모든 대륙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정보들이 사람들의 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터넷을 바탕으로 개발된 그 기술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표현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뭐 우수한 그 거버넌스에 대한 그 요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요구를 큰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만 예전에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그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굿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굿 거버넌스를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 이브라임 그 재단의 굿 거버넌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굿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그 정부와 그 비정부 행위 주체들이 제공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굿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재능이 있는 사회 내 개인과 그리고 정부 이외의 그 행위 주체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사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그 안전과 그 법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 이브라임 그 재단에서는 이러한 그 척도로 그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과 법치, 그리고 인권과 참여, 경제 기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적 개발 등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모바일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그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비국가 행위 주체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장려해서 참여하도록 하고 또 이들도 그 공공재와 그 서비스 예를 들어 더 나은 교육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많은 정보를 그 원격지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하는 등 그 공공재 서비스를 그 정부와 함께 그 일을 해서 전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의 힘을 믿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협업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비전을 가지고 그 영국의 그 가족 그 신탁기구 그리고 구글, 노키아, 삼성 같은 몇몇 기구들 그 기업들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 발전할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정부에게 기대하고 요구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단순히 그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까지 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뮤니티를 그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동안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는
그 people mainly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2,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 전문가, 또 정부 공무원들, 또 모든 그 기술 업체들, 뭐 나이지리아에 있는 큰 그 기술 업체들도 다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여 개의 그 벤처 기업 또는 이니셔티브가 우리 커뮤니티의 그 일부로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혁신센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피스도 공유하고 같이 일하고 또 솔루션을 그 위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의 몇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솔루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솔루션들인데요. 하나는 그 국가 예산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버짓IT가 되겠습니다. 그 온라인 시민들은 어떤 그 재원을 그 정부가 가지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그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잘못했을 때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국회의 법 입안자들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는가 하는 그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버짓 툴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그 국민들이 그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한 그 정부들에게도 보다 그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휴대폰을 모바일 폰을 사용을 해서 개인 맞춤형의 그 교육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교재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자가 학습을 자기 스스로의 그 학습 단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트랙 리스트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아마존과 같은 것을 나이지리아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그 제품을 올려놓고 또 온라인에서 그 제품을 그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웨이사이클러는 한 여성이 그 시작한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이 모든 이니셔티브는 정부만이 그 모든 그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개인들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동참하면서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은 그 진입 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터넷에서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우놀레가 아시는 분은 이 나이지리아 그 디자인 그 대학이 유명한 디자인 대학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 또 직업학교도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의 맨 꼭대기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슬롯을 세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층은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벤처 업체들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그 민간 부분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빌딩을 그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만들어서 그 기술
벤처가 그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실리콘밸리를 뭐 그대로 모방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리소스를 그 공유를 해서 그 발전을 좀 더 그 비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프라로는 많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리소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가 이러한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에게 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우리가 깔았고요. 또 민간 기업들은 이 케이블이 지금 그 매설이 되는데 케이블 매설이 11월 말이면은 그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인들 중에서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 국가 발전을 비약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드린 말씀을 또 반복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일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시스템, 절차, 프로세스 등의 계획, 관리, 의사결정을 위해서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개인이 투명성과 그 책임성을 정부에게 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요구해야 되지만은 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주 건전한 그 공공적인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그 장려하는 것이 보다 우수한 가버넌스로 가는 첩경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osu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는 저희가 이스트 런던 지역에 텍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쪽을 집중시켜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레이고스의 사례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이슈 관련돼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혁신의 정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자는 연사께서는 어디서 발표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의 공동대표이신 이서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다 아시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1억 1천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매일 52억 개의 메시지들이 카카오톡 상에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과연 얼만큼 많은 시간을 이렇게 카카오에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경제 발전은 언제 이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구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유저 중에 95%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카카오의 회사의 그 성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 예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가 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7년 전에 저희 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브라이언 킴이라는 분, 한게임.com을 1999년에 설립하셨던 분이 저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게임 포털 사이트로 시작했다가 NHN 네이버라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포털을 가지고 있는 NHN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4년 동안 CEO로 NHN을 이끌어 나가시다가 2006년도 말에 새로운 창업회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10명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서 iWeLab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카오의 그 모체였다고 볼 수 있겠죠.
2006년도 12월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웹 2.0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웹 2.0 형태의 서비스, 정보 공유,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춰서 아이윌랩에서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웹 2.0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출시됐었던 저희의 첫 제품이 부루.com이었는데요. 소셜 부크마킹 서비스입니다. 한 1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 1년 동안 다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소셜 랭킹 서비스로서 위시아.com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 정도가 됐었던 시점에서는 다 우울한 상태였었죠. 3년이나 준비를 하고 2개의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완전히 접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멋진 일이 일어났죠.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한국에 처음 출시됐던 것이 2009년도 11월이었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2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의 웹 서비스들이 뭐 조금이나마 성공했다면은 이렇게 큰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만 저희는 진짜 이번 기회가 절대적인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좀 고통스러울지언정 그때까지 저희가 웹 서비스 쪽에 겨냥했었던 모든 노력들을 버리고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웹에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옮겨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정확하게 뭐가 성공할 거라는 어떤 그림이 잡혀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직원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특정 영역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첫 번째가 카카오톡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었죠. IM 서비스였습니다. 1대1로 채팅 내지는 문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아지트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룹 커뮤니케이션 툴이었죠. 또 카카오 수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트위터와 비슷한 것이었죠. 수다에다 올려놓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툴이었었습니다. 이 3개 서비스가 2010년 3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이미 명백해진 것은 카카오톡이 제일 인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나 수다 쪽을 줄이고 카카오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출시 이후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억 1천만 명의 액티브 유저 그리고 3,200만 명의 일일 유저 숫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또 약 52억 개의 메시지를 일일 단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론칭하기 이전에 SMS 관련되어 있는 전송 숫자가 일일 단위로 봤을 때 약 3억 개였는데 52억까지 다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카오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소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저희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배운 바가 있다면은 180명 정도의 카카오톡 친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의 유저가 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나 서비스를 서로 공유할 때 이 정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바일 소셜 플랫폼으로서 세계 최초가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카카오톡 친구를 기반으로 한 소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친구가 있죠. 이거는 광고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 브랜드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 친구로 설정해 놓을 수 있고 아주 구체적인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모바일 광고 툴로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카카오 스토리가 있죠. 카카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진 공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꽤 성공적이고요. 또 약간 실험적이기도 합니다만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도 활동을 진행해 봤는데요. 모바일 게임이 저희 플랫폼상에 출시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큰 시장 규모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론칭하기 전에 그나마 가장 큰 규모로 성공한 것은 약 월 2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유저풀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매출 규모를 15배나 높여나가서 1일 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게임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한 회사로서 카카오가 했었던 그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더라도 두 가지 측면을 어떤 성공 요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높은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가 있었죠. 이러한 세계 수준의 높은 퀄리티의 통신망이 없다면은 저희와 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또 주요 통신사들이 집중적인 규모의 또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성공 요소는 강력한 기업가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단위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젊은 기업가들에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는 그러한 정신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저희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도 나오고 번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ergey. It's fascinating to think 네, the first 감사합니다. smartphone, 그 스마트폰이 그 4년 전에 처음 나왔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패널 세션에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됐습니다. 또 디지털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영국에도 아주 야심찬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브로드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후원하고 있고 또 정부가 기업 환경을 또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4년 만에 그 인터넷 기반의 그 경제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변모가 되고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을 가능하게 했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규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그 매체 그 규제 당국들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그 당국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덴마크의 그 두 번째로 그 제트래그를 그 경험하고 계시는 그 연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OECD의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이신 그 웨르겐 그 안데르센 씨이십니다. 덴마크 그 규제 당국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젊어 보이시지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헤드 장관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덴마크 그 통신 규제 당국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21년 동안 재직하고 이제는 그 사임을 했습니다. 종종 이런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은 가장 오래 그 지구상에서 오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규제 당국 책임자다 뭐 이런 그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과거 그 EU 그 영국의 그 전 EU 그 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오래 남고 있는 그 규제 당국이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디지털 경제 커뮤니티에서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통신 규제 당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재미있습니다.
오늘 오후 convey two messages to you 두 가지 and then 메시지를 elaborate a little 전달해 bit further 드리고 on the two messages. 좀 더 그 두 The 가지 first 메시지에 one, 대해서 which 심층적으로 brings 말씀을 another 드릴까 dollar 합니다. into 우선 첫 Ed's pocket 번째는 is that 또 the 그 수익을 internet 가져다 is 줄 an 수 있는 essential 것으로서 infrastructure 인터넷이야말로 and 필수적인 core component 인프라이고 of economies. 또한 You become a very rich 아주 man. 그 Second message is 커널스의 아주 that 중요한 ensuring further growth requires commitment to 컴포넌트가 international 된다라고 하는 cooperation,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자 협의를 통한 그 국제 공조 그리고 개방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도 OECD가 요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OECD는 34개 회원국이 있고 또 OECD는 정부들이 보다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경제, 사회 복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증진을 합니다. 그래서 OECD는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포럼이고 장이며 또 공통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과 비교와 분석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 또 인터넷 정책 입안과 관련된 OECD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드 장관에게 또 그 돈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즉, 왜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OECD가 신경을 쓰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신경 쓰는 이유는 인터넷이야말로 혁신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 넬리 크루스 부통령인 그 EU 그 집행위에서 디지털 아젠다를 책임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CT가 유럽 생산성 성장의 절반을 감당을 하고 또 EU의 GDP 성장률의 4분의 1을 담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인터넷의 그 성장 잠재력입니다. 맥킨지가 GA 미팅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터넷은 지난 15년 동안 많은 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0년 동안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만큼을 15년 만에 인터넷이 일어났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5년 전을 돌이켜보면은요, 인터넷이 성숙된 경제에서 21%의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역할을 담당했지만은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은 그 파괴하는 없애는 일자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지난 5년 동안에 각각의 그 없어진 일자리 하나마다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더 새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것이죠. 또 성장과 일자리 얘기를 함에 있어서는 아주 그 발전하고 있는 화랑하고 있는 앱 경제를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앱 경제라고 하는 거 10년 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Minister Vasey just talked about his smartphone from 5 years ago. 5년 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베이지 그 장관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 앱 경제가 200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고 5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 과거에는 없었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놀랍죠? 전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또 인터넷이 그런 맥락에서 어떤 중요성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중요한 좋은 예들을 이미 들으셨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은 중요한 플랫폼으로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자유롭게 정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증대시켰고 또 새로운 그 개방된 그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주었으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인터넷은 그 누구라도 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전 세계 그 어떤 누구라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OECD는 오랜 역사를 갖고
in how best to promote the dynamic nature of the internet 역동적인 while at the same 인터넷의 time 그 성격을 잘 protecting 증진시키면서도 privacy, security, and 그 intellectual 개인정보와 보안 그리고 지적재산을 Against this 보호하는 background, 노력을 the 해왔습니다. OECD Council 그래서 이러한 adopted the 배경에서 recommendation OECD for 이사회는 internet 그 policy 인터넷 정책 기반 in 원칙 December 권고문을 2011. 2011년 12월에 It 채택한 contains 바 a set of 14 있습니다. principles 거기에는 14가지 that call for a 원칙이 들어가 holistic 있고 approach 이 원칙은 to internet 총체적인 policy making. 어프로치로 인터넷 정책 입안을 해야 Overall, the 된다는 것을 principles are 촉구하고 nothing 있습니다. but a 이 원칙이라고 하는 what you 것은 call a sort of 뭐 compilation 일종의 of best practices 그 of 베스트 countries who have 프랙티스 been successful 그리고 in developing their 성공적으로 internet economy. So 인터넷 you could 경제를 say 개발했던 그 nothing 회사들의 new, 사례를 but 수집한 rather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ort of 별반 best 새로운 것은 class, 없습니다만 best in class 최상의 뭐 프랙티스 또는 최상의 원칙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4가지 원칙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스크린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놓고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두 번째 거, 그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보호한다. 또 개방적이고 분산된 그리고 상호 연결된 그 인터넷의 성격을 그 증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여드릴 그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차례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간의 그 협력이 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두바이에서 12월에 위키드 컨퍼런스에서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 또 WTPF 금년 봄에 개최되었던 그런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부의 그 이런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역할이 더욱 그 증대가 되어야 될 것이냐 또는 IT 사용자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OECD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해서 원하시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관성과 그 효과를 강화하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는 OECD의 그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 채택을 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그 가이드라인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개정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1번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그 맥락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공공 부분의 정보를 그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적인 기회가 생긴다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1,4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그 비즈니스 기회가 경제 기회가 매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그 강요들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EU나 모든 국가가 합의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또 제가 그 말씀드릴 사례는 첫 번째 처음 두 개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그리고 과세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가를 더 많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증진시키고 그거를 덜 하도록 하겠다면은 세금을 부과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그 예가 있습니다. 인터넷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알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세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인터넷 경제로부터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조치가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에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이나 그 비판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여러 해 동안 아주 오랜 그 우호적인 관계를 1850년대부터 가나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가나로 그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또 그 미국으로 스카이프로 전화를 걸
볼 때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분당 2센트입니다만 가나에서는 분당 30센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연결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인터넷을 그 경제 추진 엔진으로서 인터넷을 그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컨쿠버스빌에서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예는 아주 극명하게 메시지 수가 세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콩고로 보내지는 메시지, 또 미국에서 콩고로 거는 전화 통화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소됐는가를 이 표를 통해서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Jürgen. My 감사합니다, 유gen 씨. 인터넷 관련돼서 경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1달러씩 나한테 달라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었는데 발표안에 굉장히 잘 적용을 하셨었네요. 그래서 여러 요소별로 또 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연합만 하더라도 50명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고용의 기회가 특정 회사가 존재하는 그 국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까지 파급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세제 형태로서 이런 규제를 집행해 나갔을 경우 너무 과한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혁신이 오히려 더 저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시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연자가 되겠는데요. 브라질의 정보통신부 차관보이신 비르질리오 알메이다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월드컵에 저희 모두 초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Okay. Well, good evening t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a pleasure to be here and just to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고 또 내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 날 아주 멋진 게임을 서울에서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내년에도 브라질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사이버 스페이스가 브라질에 있어서는 중요한지 그 다음에 과연 브라질에 우리는 어떻게 사이버 스페이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되어 있는 브라질 측면에서의 계획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좀 맥락을 그려봐야 될 것 같죠? 뒤 배경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 표시해 놨고요. 인구 중에 50%가 인터넷 사용자라는 것. 굉장히 큰 시장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일단 국토 면적상으로는 굉장히 큰 국가이며 oil producer, and it has 식품 쪽에 있어서 아주 대규모의 생산 국가이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억 명의 인터넷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CCTLD 즉 국가 최상위 도메인 측면에 있어서 숫자로서 따져봤을 때 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고 GDP 같은 경우는 2.5에서 2.6조 달러에 해당되는 규모이다라고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여러 이니셔티브들을 채택해서 인터넷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죠. 증가하는 인터넷 유저의 숫자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런 유저 숫자의 증가
public policies. 어떻게 보면 공공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컴퓨터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이니셔티브도 있었고, 국가 초고속 인터넷망 관련된 이니셔티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브라질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의도적으로 진행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제의, 사회의, 그리고 정부에서 혁신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은 혁신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회의 여러 측면의 혁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은 당연히 브라질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브라질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감안해야 될 텐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매우 호응이 높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었던 기사가 되겠는데 올해 2월만 보더라도 브라질의 페이스북 유저의 숫자가 6,50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더 늘었습니다만 브라질이 미국 다음으로 페이스북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유니크 비지터 숫자로 보더라도 구글에서도 이러한 브라질의 참여도 내지는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휴대폰 그리고 패스트푸드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혁신을 도모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또 있는데요. 브라질에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방법도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 이미 오래전이죠. 브라질이 인터넷 스티어링 커미티, 인터넷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3년도에 이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돼서 투표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돼 있는 이니셔티브들을 모두 다 조율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서비스에 대한 배포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중추적 조직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1명이 포함되는데 9명은 정부 대표이고 12명은 사회 대표가 되겠습니다. 개별 해당 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학계, NGO 이쪽의 대표들이 다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부가 과반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정부도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컨센서스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9개의 정부 부처 대표 그리고 민간 부문의 대표들이 지금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표,
또 And 그들이 that 가지고 is 있는 reflected 의식 이런 것들을 in 다 the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taken by government.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니시티브들에 대한 이런 Let 다양한 me show you 의견들이 som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framework 반영될 수 있게끔 되어 in 있습니다. Brazil. 브라질의 법 제도에 있어서 또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의회는 Civil Rights Framework, 인터넷 빌의 Civil Rights Framework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법안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Information Access Act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인터넷 운영위원회는 10개의 원칙을 가지고 인터넷 거버넌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유, 프라이버시, 인권, 민주적 그리고 협업적인 거버넌스, 망의 책임 면제, 또 네트워크의 중립성, 기능성, 안전 그리고 보안과 안정이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운 법안은 의회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 안에 네트 중립성, 망 중립성이 되겠죠. 이거를 하나의 기본적인 주제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 그래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안에 제한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인식 중에서 감시나 모니터링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발전 사항들,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대기업들이 진행해 나간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서는요. 안 그래도 이번 총회에 이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to foster local industrial policies in order to have 지역 차원의 로컬 산업 정책을 구축해서 믿을 수 있을 만한 서플라이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 조달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네트워크 쪽에 적용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문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좀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8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위한 국가 계획의 실행을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이란 나라는 국토가 꽤 광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망을 아마존 지역 같은 데까지 구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작업이며 코스트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IT 디바이스와 장비의 숫자를 줄여야지만 국민들 중에서 사이버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비중을 높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와 인터넷 사용을 비즈니스별로 최적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에리어들 중에서 특히 브라질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일례로 브라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오일앤가스라든지 광업, 식품 산업, 금융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브라질 국가 차원에 있어서 방위 산업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들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IT 연구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인적 자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CT 섹터는 제가 알기로 즉 ICT 부문은 시장 규모로 따져보면 2천억 달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경제 부문 중에서 6%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실행을 독려할 것이며 또 브라질의 사이버 시큐리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브라질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 was a fascinating talk. Thank you very much. 네, 아주 And, 멋진 also 말씀이셨습니다. to, hear and 감사합니다. understand that Brazil has adopted 또 the 브라질은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거의 20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그 개방된 그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으시고 일찍이 이렇게 추진해 오신 데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패널에서 월드컵에 그 출전 자격을 얻은 그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 패널 멤버로 오셨습니다. 이 패널 멤버들 국가들 중에 어떤 나라가 월드컵에 그 출전 자격을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는 분은 제가 그 무료로 술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출전 자격을 얻은 나라가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해주실 분이 그 이즈카 히사오시입니다. 우리가 뭐 7시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중으로부터도 그 많은 질문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드베이지 장관님. 오늘 저는 정보통신 기술의 현재 경제와 그 사회 환경에 점점 더 의존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정보의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여러 그 이니셔티브,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이니셔티브를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일본의 아주 고도 첨단의 ICT 인프라 그리고 또 그 ICT 인프라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본은 초고속 그 광대역 그 연결을 그 99%의 그 가구가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ICT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속도당 그 접속 비용도 가장 낮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ICT 인프라는 일본의 경제 성장에 그 기여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경제 성장에 그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CT는 일본의 GDP 중에서 그 여러 업계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ICT 산업입니다.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ICT 산업의 실질 GDP 성장률에 큰 기여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GDP가 네거티브 성장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ICT 그 이용률을 보면은 일본은 그 특히 그 정보의 이용률 면에서 가장 또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블 붕괴 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는 별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본 정부도 바꾸고 있습니다. ICT가 그 경제에 기여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많은 국가들이 그 산업 사회적인 그 문제를 ICT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ICT를 사용해서 에너지 관리를 하고 또한
그 칠레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의 그 안전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뭐 머신 투 머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또 부상을 하면서 ICT 기술을 그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첨단화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그 뭐 업계들 간의 그 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회 경제 활동이 ICT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 정보 보안이 유지될 필요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것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첨단의 그 복잡한 정교한 그 정보 도난 상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밀 문서, 정보의 기밀 문서가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기밀 정보, 뭐 국방 정보도 유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그 인터넷 뱅킹 상에서의 그 무단 송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800만 옌이 그 무단 송금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 5천만 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국가 안보에 정말 그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고 사회 경제 활동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사이버 공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콤 아이색 재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색의 컨셉은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도에 처음 그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 통신, 전기,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4개의 산업 분야에서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시던트 정보 공유 및 분석 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텔레콤 아이색 재팬 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민간 부분들 간의 그 상조 그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ISP들이 그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공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디도스 어택에 대응하고 또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 의 취약성을 검사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업 분야로서 그 기술적인 운영, 셉토아라고 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셉토아는 그 보호 기술 운영 분석 및 대응 엔지니어링 역량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하고 또한 그 문제가 생길 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생기더라도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셉토아 밑에는 그 셉토 카운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셉토아 회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공유가 여러 산업에 걸쳐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텔레콤 아이색이 통신 기업들 간의 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파트너십을 그 내무부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 일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 모집을 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기서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웨어 감염을 그 내무 통신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제거하고 그 방어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클린 센터를 2006년에 그 발족을 시켰습니다. 보트 감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를 통해서 보트 감염률이 2005년대 2.5%였습니다만은 2011년에는 0.6%로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멀웨어들이 전보다 첨단의 복잡한 멀웨어로 변모를 했으면서 따라서 우리도 더
등등 그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그 평판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멀웨어가 임베드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 파일럿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프랙티스라는 것을 그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 공조 및 교류를 통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종합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대규모의 액티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액티브는 첨단 사이버 위협 대응 이니셔티브로서 멀웨어 감염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멀웨어가 첨단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감염의 루트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웹 액세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는 멀웨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멀웨어 감염 경로 변경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 멀웨어가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그 유저들에게 경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음 달에 발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멀웨어 감염에 대한 그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그 프로젝트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액티브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앞으로 국제 공조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 보안은 안전한 그 ICT 인프라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업이나 각각의 단체 만으로는 정보 보안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절하게 같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텔레콤 아이섹 활동 그리고 민간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ICT 특히 그 정보의 자유로운 그 흐름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그 조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그 조치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회 경제적인 혜택을 인터넷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민관의 그 이해 당사자들이 국가 내외적으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같이 적극 참여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연사분들께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개방적인 인터넷에서 아무래도 시큐리티가 있어야지만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오픈 세션인데요. 물론 이 바로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찬과 또 드링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빨리 가시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님께 몇 마디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참석자 여러분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었던 자료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내용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다뤄야 될 부분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역동성 그리고 변화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ICT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으로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는지 또 사회 경제적인 요건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반응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라든지 조건들을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을 ICT 적용 그리고 그로 인한 임팩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이 되고 적용될 때는 꼭 혁신
창의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에 이를 수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은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 있게끔 해주죠. 자연재해라든지 환경보호, 환경보존, 또 민주화 이런 부분들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참여를 또한 유도해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발표 때 다들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임팩트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다 여러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사이버 스페이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겠죠. 높은 브로드밴드 보급률 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가 확대되어야지만 인터넷 경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아닌 다른 이해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다 다루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정부와 함께 협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대화를 OECD 원칙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또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를 대화의 중점으로 둬야만 할 것입니다. 이 OECD 원칙들은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요소들과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마련된 원칙들이 되겠습니다. 또 스킬 공유 그리고 ICT 개발의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 역량 구축 측면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그러한 예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토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공동의 번영이라는 목표를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ICT 발전의 격차들을 없앨 수 있느냐 여러 국가별로 나름대로 발전도가 다를 텐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크리스 여기 계십니까? 그 ITI 관련해서 그 인포메이션 카운슬에서 뭐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예, 디지털 그 격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혁명에 다르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격차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이죠. 구글의 그존 켄트너 씨가 이 건물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수는 없고요. 네, 혹시 예, 뒤에 계신 분이요. 개인 소개를 자신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강철승입니다. My name is 강철승. 우리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Everything that we are discussing today tend to be focused mostly around advanced nations' ICT levels. But in term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on a global basis, I think we need to focus more on discussions about how that experience of the advanced nations can be shared with the developing nations. So for developing nation, what kind of considerations can be provided from the advanced nations? I believe that that needs to be the focus of research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ask your opinion on this comment.
Well, I think that's an excellent point. What 네, I'm going to do is take 아주 a few 훌륭한 points 점을 before 지적해 I 주신 ask 것 the panel. 같은데요. Not all 패널 the panel to respond, 분들께서 but those who 다 feel the 대답할 필요는 urge 없을 거라고 to 생각합니다만 respond. 저도 But 몇 가지 certainly, 말씀드리고 helping developing nations with their 부탁드리도록 ICT 하겠습니다. is a very important 개도국들의 priority. 정보통신기술 There's a chap over 발전을 there, 지원한다는 and then I'm 것은 going to take the chap who was in 당연히 front 중요한 of the 부분이라고 first chap. 생각합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의 대답도 들어보도록 Yes,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Chair. My 네, question-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네, 누구인지 먼저 소개하시죠. 네, 저는 일본에서 왔고 정부에서 일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포용적인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ank you. The chap in the red tie. 예, 빨간 넥타이 하신 분이요. 자신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너썸 바로서 노르웨이 정부 대표단의 일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패널 멤버들께서 다 답을 해주셔도 되고 또 특히 그 안데르센 의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정부들도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또 노르웨이 정부도 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 OECD 의장께서 또 아이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브라질 정부와 함께 노르웨이 정부가 인터넷 그 스티어링 커미티를 통해서 또 네덜란드 정부도 그 펀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캔에서 그 정부 주도의 그 위원회에 대한 것이 곧 그 펀딩을 통해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에 대한 참여가 더욱 促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데르센 의장께서도 그 리뷰 팀에 아이캔의 리뷰 팀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아이캔과 관련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의 그 하나로서 아이캔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시키는 것을 검토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 외에 어떻게 이러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좀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실 분 또 한 분 계십니까? 네. Nobody knows who my official is, so that doesn't help. But there he is. 제 보좌관 뒤에 계신 분 어디 누구신지 모르시죠? 제 보좌관이.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제 질문은 브라질 연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스 커미션에서 왔고요. KCC에서 왔고 이 다자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델을 도입한 후 어떤 성과를 보게 되었는지 그 전과 후를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네, 저쪽에 계신 분, 여자분 두 분 계시네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ank you for the presentation. I'm the 예, youth 발표 representative 감사합니다. for this 저는 그 conference. 청년 대표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OECD의 인터넷 정책 위반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To make these policies 이러한 정책을 specialized to the local conditions 그 로컬 여건에 맞추어서 그 회원국의 그 로컬 여건에 맞추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방적으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요. 그럴 때 그 어떤 회원국의 경제적인 여건을 보고 이 정책이 그 국가에 맞는지 아닌지를 그 보고 계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쪽 다른 쪽에 계신 여성분,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요. 또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특히 농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예, 저는 그 인도네시아원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지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파워먼트를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현지의
자기의 그 지식과 지혜를 사용을 하고 또 그 외부로부터 해외로부터 갖고 오는 정보들을 그들의 니드에 맞춰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 지속 가능성이 그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견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패널 대표분들은 다 남성들이었고 질문도 상당 부분 남성들만 해주셨는데 여성분의 참여가 조금이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디지털 격차, 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자 모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이냐, 아이캔 같은 경우를 보면서요. 또 그 외에도 국내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 지역적인 차이점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 거냐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르겐 씨께 제가 답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들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 모델하고 좀 연결되는 특징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제 동료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분간 저는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view Team, 즉 아이캠 내에서 책임성과 투명성 검토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캠 같은 경우는 도메인 네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겠죠.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데요. 수년간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 아이캠하고 아이캠 이사회 그리고 미국의 상공부가 함께 어떤 협약을 내서 몇몇 커미트먼트들, 즉 아이캔의 작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3년마다 한 번씩 책임성 및 투명성 검토팀이 구축이 돼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캔의 활동과 또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마련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제2차 책임성 및 투명성 검토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NGO라든지 대학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상무부의 차관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코스타리카나 콩고나 호주의 관료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답이 뭔가요? 답은 예스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굉장히 이런 검토 작업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잠재적인 결과를 보면은 아이캔에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도국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책 개발 노력의 약 80% 정도가 유럽 그리고 북미 주체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터넷 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를 대표하고 계신데요. 또 이러한 국가들이 그 정도의 보급률을 개도국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이니셔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차 미팅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IGF가 브라질의 빈곤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니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는
there is a demand for increas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그 different 수요가 segments 여러 of 다양한 그 different parts of the 세그멘트 또 그 government 정부의 in the 다양한 Internet Steering Committee. 부분에서 what we 인터넷 have 운영 done 위원회에 recently 그 is to 대표로 create 참여하고자 하는 그 subcommittees 필요성이 that 드러났습니다. are 그래서 dedicated to 저희가 specific topics such as 그 서브커미티를 healthcare,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education, 보건의료, 교육, human capital formation. 인적 So 자본 these people, 등등의 this committee can work 소위원회를 on that. 만들어서 그 And finally, we are 소위원회에서 working to 이렇게 활동할 수 increase 있도록 the 했습니다. 그리고 세 transparency 번째로 of the 투명성을 decision process 의사결정 of the steering 과정의 committee. 투명성을 One of the things that 높였습니다. 그래서 we are 운영위원회 planning to do 의사결정 is 투명성을 to 높여서 have this streaming the meeting and having and 그 receiving comments 운영위원회가 from the population 그 through tweets and things 주민으로부터 like that. 트위터 등등을 Brilliant. We'll 통해서 copy those. 많은 그 Thank you 의견을 very 받을 much. 수 We've 있도록 run out 하고 of 있습니다. time. 감사합니다. We have a 시간이 great 모자라고 dinner to go to. 있습니다. At least I 또 do. I 멋있는 don't 거 know about the 만찬이 rest of you. 준비되어 But 있습니다. thank you all very much for your 여러분들 attendance.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 훌륭한 그 좌장이 되어주신 그 에드베이지 장관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이 오늘 끝나게 됩니다. 하모니 볼룸에서 7시 반부터 디너가 준비됩니다. 초대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